네, 1월 3일 월요일 2022년의 첫 거래일장 마감됐습니다. 이 종목을 수상하다 고인스탑 시간 통해서 내일장 대비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바로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절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이쪽에 시청자분. 해야죠. 네. 네. 절을 하고 싶은데 좀 좁아서요. 네. 그냥 마음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유튜브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네. 새해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순서로 우리 시청자분들 매일경제TV 유튜브에 실시간 채팅에 종목명과 매수가 혹은 김민수 대표님께 궁금한 투자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 김민수 대표님께서 2022년의 첫 거래를 맞아서 공략주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공략주를 준비해 오셨을까? 첫 번째 첫 거래일이 끝나고 가지고 오신 거 가지고 부담이 엄청 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깔맞춤이 됐네요. 그러니까 저희 오늘 맞춘 건 아닌데 오늘 또 커플룩이네요. 네, 그 다 이심전심을 맞아요. 통한 이제 종목도 거기서 나올 걸로 보여지고. 네. 그래서 오늘 약간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요즘 트렌드에 맞다라는 종목을 한 종목 골라봤습니다. 네,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일지 일단 키워드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렌드가 현빈 솔루션? 네. 네, 현빈이 트렌드인가요? 좋아하시는 배우시죠? 네, 현빈, 네. 네, 갑자기 또 미소가 확 지어지시는데 맞아요, 네. 현빈 생각하다가 이쪽 보니까 조금 쭈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레몬 상큼하시잖아요. 현빈은 그러면 천상계의 상큼. 네. 그래서 그냥 아무 의미 없었고요. 그래요? 앞글자 따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럼 어떤 종목인지 바로 공개해 주실까요? 네. 종목이 HB 솔루션입니다. 네. 그냥 해당되는 단어 없을까 싶다가 앵커님 좋아하실 분으로 그냥 골랐고요. 네. 일단 HB 솔루션을 오늘 고른 이유가 지금 시장에서 OLED 쪽이 핫하고 있고 OLED 관련된 장비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는데 오늘 핌스라는 종목이 급등했습니다. 네. 이 종목의 강점이 일단 장비를 BOE라는 회사, 중국의 대표적인 또 디스플레이 업체죠. 이런 쪽으로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이 OLED 시장이 커지는 부분에 대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이 바뀌고 있는데 그러면서 중화권에서 수주가 늘어나면서 같이 변화가 될 수 있는 흐름들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런 OLED 장비도 지금 슬슬 좀 빠르게 움직였고요. 핌스는. 네. 마찬가지로 관련된 종목들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는 쪽에서 지금 OLED, LCD 관련된 쪽에서 자동화 제조 설비 관련된 쪽에서 강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유럽이나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된 이제 안전 규정을 다 획득을 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주요 매출처는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또 SV, 삼성 SDV죠. 네, 삼성 디스플레이, 베트남, 비엔남. 네, 이쪽에 그 강점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3분기 때 실적 발표하고 나서 보니까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또 BOE 쪽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이런 변화로 보게 되면 좀 다각화된 OLED 장비 쪽으로 나가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알게 모르게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된 수혜 쪽이죠. 보통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접힌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접힐 때 예전에는 PI 필름을 많이 넣는다라고 했는데 삼성은 그거 안 쓴다라고 하면서 UTG라고 하는 강화된 글라스를 좀 쓰기 시작하죠. 그와 관련된 쪽에서 대체적인 공정의 핵심 장비를 납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또 폴더블 관련된 수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쪽에서 변화가 이제 서서히 들어온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또 하나 K맥이라는 회사를 흡수를 합병하면서 덩치가 커졌죠. 그런 상황 쪽에서 아무래도 검사 장비 쪽이나 그리고 또 최근에 웨이퍼의 두께를 재는 장비도 그렇다고 자로 잴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 이런 장비도 이제 신규로 나오면서 매출 나올 때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쪽에서의 매출도 같이 플러스 알파가 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OLED 쪽에서 아직 삼성 쪽에서 뚜렷한 전략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한 2년 동안은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지난 3분기 때 실적이 변하는 게 확인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조가 그대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빠른 실적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매수가는 지금 한 22,500원대. 지금 최근에 주가가 나오나요? 예. 네, 차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탄력을 보게 되면은 지금 거의 이제 박스권의 움직임 쪽에서 이제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난 3분기 실적과 함께 키포인트를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추가적인 상향 모습들이 더 나올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목표가 22,500원대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지난 고점대 라인이 한 28,000원대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2만 원대로 바라보면서 리스크 관리 쪽의 가격은 그렇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민수 대표님께서 2022년의 첫 공략주로 이렇게 트렌드에 따르자고 OLED 관련 종목 HB솔루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8,000원이고요. 손절가 2만 원에 가격 전략 제시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공략주까지 알아봤고요. 그럼 네. 새해 첫 주 투자 포인트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투자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네, 첫 주 투자 포인트 하루 지났는데요. 뭐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 돌아가는 상황 보면은 일단 아침에는 다시 3,000선 넘나 네. 싶어서 기대감 확 오르다가 결국에는 또 그때 같이 샀던 외국인 선물이 쭉 빠지다 보니까 네. 지수가 좀 밀렸고 다시 외국인들 선물 사다 보니까 반등하다가 뭐 이상 좀 약간 정체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일단 지금 오늘 또 시장에서 중국 시장, 일본 시장 안 열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혼자 또 올라가는 거에 대한 뭐 부담감 이런 것도 좀 보였다고 보여지는데 혼자 가도 되죠. 그냥 좀 탄력 있게 가면 어떨까 생각은 드는데 아직 좀 확인하겠다는 입장 쪽에서 오늘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내일 또 열리는 최근에 중국 상해 종합 증시를 보게 되면 패턴이 바닥을 한번 두 번을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딱 올라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W자형으로 좀 강하게 들어오나라고 하는 패턴의 초기 단계인데 네. 이게 확인이 되면은 국내 증시에 도움일까요? 안 도움일까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예, 당연히 도움되겠죠. 네. 네. 너무 쉬운 질문을 어렵게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 동향 또 이번에 주말 사이에 나왔던 PMI 지수가 그래서 생각보다 선전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런 변화 좀 체크를 하시고 이번 주에 또 뭐 고용 지표 이런 것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또 약간 우려감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결국에는 시장 관련된 쪽에서 지금 바라보는 거는 뭐 그런 큰 의미 없을 것 같고요. 네. 뭐 해봐야 3,000선 조금 넘을 거고 네. 또 흔들려봐야 또 한 2,900선 또 초반 쪽에서 아직 그렇게 크게 방향을 못 잡는 가운데 종목들은 좀 빠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예 시장이 크게만 밀리지 마라. 예, 종목으로 계속 대응하겠다라고 보는 게 이번 네. 주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종목별로 대응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보면 마지막에 네. IT 중심으로 중소형주에 주목하자라고 남겨주셨어요. 왜일까요? 네, 그냥 1월 효과 대응하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한 줄을 더 썼고요. 네. 네, 그래서 항상 1월 효과의 주역은 IT, 뭐 또 장비, 부품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오늘도 동향을 보게 되면 약간 2차 전지 장비 쪽은 좀 강했는데 네. 나머지 소재 쪽은 좀 약하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못 갔던 또 장비주는 가는데 네. 또 마찬가지로 여기 IT 중소형주 반도체 쪽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어지고 있는 OLED 디스플레이 쪽은 오히려 또 선전하고 있고 거기다가 또 나오는 관련된 또 스마트폰 부품주들도 강하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계속 찾으면서 뭔가 변화 대응하시되 네. 내일 가면 또 어떤 섹터가 옮길지 그렇죠. 모릅니다. 네. 네, 또 내일 가서 불러주시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뭐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 주 좀 지켜보면서 종목별로 대응해보자라고 이번 주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해 첫 거래일 시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장 대비 전략 세우려면 오늘 시장 알아야겠죠.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국산화도 아까 전에 말씀해주신 2차 전지도 3위에 위치를 했고요. 의료기기, 정치, 테마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로나19 자리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이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 중에서 오늘 어떤 키워드 좀 눈여겨보셨나요? 네, 1번이 저희가 아는 그 종목이 사라졌네요. 아, 항상 그쵸. 한 3주 연속, 4주 그쵸, 연속으로 맞아요. 반도체. 네, 삼성전자 아니면 SK 하이닉스였는데 이게 사라지고 다른 쪽이 들어왔다라는 네. 얘기는 벌써 이제 인기 검색어 자체적으로도 다 약간 테마적인 흐름들을 많이 보고 있던 상황들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수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떨어진 채
종목 섹터 뭐가 움직일까 여기 많이 집중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10개의 종목들 종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테마의 섹터의 종목들이 자리했을지. 네, 역시 동진 세미캠 오늘 파란불 켜졌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빨간불을 켜졌는데요. 그럼 김미수 대표님과 자세하게 특징된 종목 고엔스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에 위치한 카카오 살펴보겠습니다. 자회사 카카오 모빌리티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상장 기대감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카카오 내일은 고일까 스탑일까요? 네, 일단 그래도 카카오인데, 네. 네, 그래도 그거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특히 그러니까 보니까 1번은 꼭 하는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패턴을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카카오를 바라보면서 일단 많이 좀 소외됐고, 하지만 예전에 바라봤던 카카오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사라진 채 이 종목이 또 앞으로 예전 수준만큼 강하게 올라갈 것인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이제 지난주부터도 후반때 나왔던 흐름은 카카오에 대해서 다시 또 매수세가 조금씩 몰리면서 항상 또 자회사 상장 관련된 얘기 또 카카오 엔터죠. 네, 그런 쪽 나오고 있고, 게다가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올해 실적 괜찮다라는 쪽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래도 움직임이 좀 약간 이제 저점에서 좀 움직이려고 하는 추세 흐름들의 반전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마 올해 카카오의 실적이 어떠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도 많고 짜증나게 한 대표적인 종목이겠지만은 실적 성장은 올해도 여전히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반응이 나오게 되면 적어도 최근에 소외됐던 모습들을 한 번은 좀 시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 왔을 때 그렇다고 뭐 길게 또 많이 그 기대감을 높이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지난 고점대 영역으로 보여지고 있는 약 한 13만 5천 원대 정도, 부근 그 정도까지는 일단 반등은 좀 더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근데 또 이런 쪽에서 예전에 보고 있던 저희의 거래량의 급증과 함께 나오는 패턴들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 정도쯤에서는 네. 어느 정도 또 좀 무거워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대비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는 실적 성장 기대감 유효하기 때문에 고 의견 주셨고요. 또 13만 5천 원대까지는 반등 나올 수 있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통 주주분들이 궁금한 게 네. 이런 자회사들이 뭐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을 하면 수급이 이렇게 나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걱정되는 게 카카오 과연 주가 괜찮을까? 이런 게 걱정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같이 움직이죠. 뭐 어. 기대감 때문에. 네. 하지만은 이제 막상 상장되고 뭐 변화가 나오게 되면 바로 또 하락하는 특성을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싫어하는 대표적인 게 물적 분할, 네. 또 자회사 상장 이런 거 짜증나죠. 이 뉴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분 가치를 많이 쳐줄 수밖에 없는 또 이중 상장의 성격도 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부분을 보게 되면은 탄력들은 줄어들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막상 카카오에 대한 실적들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이제 혼재된 국면 쪽에서 움직이겠죠. 네. 하지만 지금은 약간 소외된 자리다 보니까 거기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카카오에 대한 의견 나눠봤고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특징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위에 위치한 넷마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 대부분 게임주들 주가가 상승했더라고요. 이 넷마블은 내일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넷마블 고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지금 넷마블이 게임 회사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 게임 회사는 맞고요, 아직까지는. 네, 특히 코웨이 갖고 있고 뭐 이런 게임 열심히 돈 번 거 가지고 약간 다각화를 하다 보니까 약간 지주회사 성격으로 나오는데 게임사 치고는 뭔가 좀 부족한 정도 뭐 이렇게는 얘기하는데 네. 그래도 게임사 맞습니다. 이번에 카카오뱅크 지분을 팔아서 1조 원대 정도 이제 차익을 얻은 상황 쪽에서 부럽네요. 네. 이 돈 갖고 뭘 할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핫한 분야 그리고 또 게임 쪽의 본업이다 보니까 이를 강화시키는데 많이 노력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성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이제 주가에 살짝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올해 우리 넷마블도 P2E 합니다라고 나오는 게 북미 쪽에 자회사가 있죠. 네. 잼시티, 네, 잼. 잼시티 예. 이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개발하는 또 P2E 게임이 하나가 있죠. 이거 챔피언 어센션인가? 예, 이쪽에서 뭐 이렇게 격돌하는 게임 같습니다만 이쪽으로 나가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또 이게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네. 북미 쪽이죠. 네. 그래서 거기서
인기를 얻는다라고 하고 P2E 기반의 뭔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또 주가의 움직임은 기대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넷마블 자체가 워낙 무거운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금 기대감과 함께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이 그 강했던 고가권역을 돌파를 할 수 있을까? 이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주가가 먼저 시도해서 기대감을 안고 움직여서 뭐 한 14만 원대 근처까지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박스권을 돌파하는 차원은 뭔가 확인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네. 쪽에 무게를 두면서 일단 박스권 상단부 정도까지는 노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넷마블 고 의견 주셨고요. 박스권 상단까지는 돌파할 수 있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P2E 규제 때문에 출시를 할 수 없다 보니까 해외 글로벌 P2E 출시를 예고했거든요. 그렇다면 좀 올해 게임주도 이런 P2E로 실적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올해 보다 보니까 P2E로 들어올 게임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 근데 시장은 일단 지금 진영으로 나눴죠. 몇 진영으로 위메이드 진영, 네오위즈, 또 컴투스 이런 쪽으로 나눠서 누가 게임을 많이 발표하고 누가 그 중에서 인기를 껐나 이런 쪽으로 지금 집중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과가 나오는 쪽은 레벨업은 계속 시도를 할 텐데, 근데 아직 이제 뚜껑은 열리지 않은 쪽에서 올해 네. 공개될 게임의 반응들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도 여전히 핫한 섹터는 되는데 특히 출시했다라는 것만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좀 경계를 하고요. 네. 이게 인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 인기 있는 흐름들 확인한 뒤에 제대로 된 추세가 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감뿐만 아니라 성과까지 확인해 봐야 한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특징된 종목 고엔스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5위에 위치한 한신기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6.46%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오전장부터 이런 원전 관련주들이 아주 뜨겁더라고요. 한신기계는 내일 더 갈 수 있을까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스탑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스톱! 기대는 높지만 주가 수준이 그렇게 싼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감도 어느 정도 좀 반영된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움직이기는 좀 힘들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네. 특히 이 회사가 콤프레시아 콘프레샤요? 네, 콤프레시아라고 네. 하는데 참 발음이 영어 발음인데 네. 아주 친숙하죠. 네, 이쪽에 대해서 원전 쪽에 강점 있는 대표적인 회사죠. 부품 관련된 쪽으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유럽의 이제 연말 사이에 나왔던 뉴스, 특히 가스 발전 그리고 원자력은 그린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이 높고 또 이집트 원전 수주 기대감이 또 높아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될 것이다라는 쪽인데 항상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이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끌고 가기에는 또 확인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겠죠. 그래서 네. 그에 따라서 장중에 많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오히려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이 파는 영역이 아닐까라는 쪽으로 한정 기술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신기계를 스탑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친환경 관련주 가운데 우리가 2022년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목해봐야 할 섹터 뭐가 있을까요? 네, 근데 여기가 신재생 에너지가 그동안 지금까지 상당히 뜨거웠었죠. 네. 근데 지금 유럽에서도 발을 약간 빼는 분위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친환경으로만 계속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발생하는 그린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시장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전에 줬던 강한 밸류가 그대로 주기에는 조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중에서 고른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풍력이 그나마 이제 수주 잔고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그래도 가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죠. 삼강 M&T 같은 경우도 SK그룹 인수 이후에 나올 수 있는 변화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탑픽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친환경 관련주 중에서 풍력에 좀 관심을 갖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또 관련해서 풍력에 관심이 있으신 거죠? 네, 시키면 다 하니까요. 네, 생각하고 있던 방향은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도 공략주 한 가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특징된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위에 위치한 덴티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15%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거래 정지됐다는 갑작스러운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경쟁사 덴티움이 이런 반사이익을 얻으면서 주가 강세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야기 많이 들리던데 덴티움 내일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의 빈자리 쪽에서 네. 일단은 고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아마 보유하신 주주분들 새해 벽두부터 네. 깜짝 놀라지 않으셨을까 맞아요. 생각되고 있는데 마음고생 좀 심하시게 이어지신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거나
재무팀 직원인가요? 예, 네. 이분의 행방이나 또 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확인된 만큼 일단 악재는 아닐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와 관련된 쪽에서 바로 그렇다고 해서 내일 뭐 아니면 내일 모레 또 거래 정지가 풀릴지는 의문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약간 더 길어질 수는 있겠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덴티움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오스템 임플란트 다음에 임플란트 쪽에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반사익 정도로 아마 오늘은 반응을 했는데 네. 하지만 이 큰 그림을 봤을 때 오스템 임플란트도 마찬가지고 덴티움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어떤 치과 의료기기 관련된 시장은 계속 성장하는 섹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단순히 반사익이 아니라 약간 또 눌렸다가 오히려 오스템 임플란트 변화를 또 기대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업황과 관련돼서 보게 되면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쪽인데 특히 또 이번 이슈를 통해서 오스템 임플란트의 직접적인 또 영업력이나 변화가 어떻게 타격을 받을지는 물론 내부 직원 소행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부채 비율 380%대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 쪽에서 조금 회사의 정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반사익은 조금 더 나올 수 있겠다는 쪽에서 덴티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덴티움은 단기적으로는 반사익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고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거래 정지가 뭐 당장 내일은 안 풀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런 의료기기 sek터에 대한 우리 투자자분들 투심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변화할 수 있을까요? 네, 장 초반에는 영향을 미쳤다가 보니까 다시 뭐 임의기용기기 관련된 쪽은 오히려 종가쯤에서는 좀 회복하는 모습들로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또 지금 저희 고스탑 쪽에 2위에 들어가 있는 동진 세미캠 네. 이것도 영향권에 있는 종목이죠. 이 직원이 네. 그 횡령한 직원이 맞아요. 동진 세미캠을 또 대거 엄청 매수했다면서요. 사들였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오늘 또 주가는 혹시나 모를 불확실성의 노출 때문에 그렇게 연결되는데 아마 오히려 이제 임용기기 쪽은 여전히 업황과 관련된 부분들 체크하면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동진 세미캠은 단기간에 또 많이 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약간 고점에서 추가 차익 매물과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동진 세미캠이 밀렸다고 해서 지금 바로보다는 약간 전후 좌우 좀 징후를 좀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대응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덴티움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10개 종목들 고엔스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세미캠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역시나 동진 세미캠 스탑 의견 주셨고요. 또 한신기계, 안랩, 마지막으로 로보티즈 스탑 의견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그래야죠. 네. 그리고 아까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네. 무조건 스탑이 아니라 네. 단기적인 관점 쪽에서 단기적으로. 네, 그렇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진 세미캠은 단기적으로 스탑 의견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바이브 컴퍼니 있고요. 네. 한솔 테크닉스. 일단 바이브 컴퍼니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고입니다. 아, 네, 그래요? 그리고요. 한솔 테크닉스하고 에코프로비엠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래서 한솔 테크닉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요. 지금 주가가 이제 한번 변화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한번 계속 시장에서 소외됐다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막 또 변화를 꿈꾸고 있는 특히 한솔 그룹 쪽에서 소재 관련된 쪽에 담당을 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쪽은 약간 이제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쪽인데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약간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패턴으로 보게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넘어갈 것 같거든요. 이 지금 밴드를 넘어갈 것 같기 때문에 매수가가 지금 얼마라고 하셨죠? 8,560원이요. 잘하면 그 정도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는 약 한 9,000원대 정도가 넘어가는 부분까지도 단기적으로 좀 노려보시면서 일단 보유 의견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네. 쪽에서 추가 탄력들 특히 아마 지금부터는 이 박스권 안쪽을 벗어나면서부터 나오는 이제 거래 동향들을 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확인이 되면 좀 더 가볍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에코프로비엠 말씀하셨는데 일단 지금 에코프로비엠을 바라보면서 2차 전지 오늘 소재가 좀 약했다는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죠.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2차 전지 쪽은 혹시나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장비 쪽에 엠플러스라든가 이제 V1테크 이런 몇몇 종목들 빼고는 약간 2차 전지에 대한 부담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슈가 있죠. LG에너지 솔루션. 네. 상장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대응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한 1월 한 달은 그동안 올랐던 거 좀 차익 매물 받고 좀 같은 ETF나 패시브 자금 쪽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 대응하자라고 하게 되면
혹시나 지금 50만 원대 이상이죠 매수가 48,300원이요. 48만 48만 3천 원. 네, 48만 그럼 아마 오늘 사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오늘 같은 날은 매수는 조금 아니었다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혹시나 만약에 반등해서 그 이상으로 가게 되면 한 1월 한 달간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이 2차전지 소재 쪽은 조금 좀 지켜보자.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나왔을 때 그때 다시 접근하자라는 쪽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솔 테크닉스와 에코 프로비엠 상담 도와드렸고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플룩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네. LG전자 있습니다. 네, LG전자랑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셨어요. 예, 매도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일단 LG전자부터 보게 되면요. LG전자도 그냥 지금 생각으로는 별 크게 그냥 어떤 뭐 주가에 대한 신경 쓰지 않고 1월 달을 바라보셔도 될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항상 강했습니다. 네, 1월 달에 강했었고 올해도 이번 1월 달은 큰 변함 없이 움직일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한 15만 원대, 16만 원대까지 빨리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또 모르죠. 또 애플카 이슈 가지고 또 얘기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게다가 올해 작년에 좀 부진했던 전장 쪽에 속도가 나기 시작하게 되면 또 재조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고 보시면서 한 16만 원대 정도까지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두 번째가 두산중공업입니다. 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최근에 좀 복잡했죠. 특히 지금 증자인가요? 이것도 있고 주가가 지금 한번 급락했던 부분들을 회복하는 추세인데 아마 지금 흐름상으로는 이번에 갭이 나온 가격대가 있을 겁니다. 이 가격대 부근이 한 22,000원대 부근 정도일 텐데 그 정도에 근접한다라고 하게 되면 파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시고 차라리 증자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패턴이 나왔을 때를 대응한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아마 좀 아쉽지만은 정리 한번 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특히 두산중공업의 원전 관련된 쪽의 모멘텀들 같이 부각되면서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장 눈길이 가는 거는 대거 증자를 했기 때문에 몸집이 무거워집니다. 그런 쪽에서 변화를 생각하게 되면 아마 주가의 탄력도 과거에 생각했던 이런 때의 변화는 나오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22,000원대 정도쯤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보시면서 특히 원전 관련된 쪽은 매매를 하실 때 별로 관심 없을 때 들어가야 됩니다. 네. 또 얘기가 또 지금처럼 막 이슈가 나올 것 같아서 기대감 부를 때는 그냥 팔고 나오는 게 맞고요. 워낙 지금 한전기술이나 관련된 종목들 다 밸류를 본다고 하더라도 좀 약간 저희 표현으로 뚱뚱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슬림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쪽에서 트레이딩이 좀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산중공업 22,000원대까지 올라오면 그때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중공업 상담 도와드렸고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양행 있고 유머러스하게 잘 풀어주세요라고 하셨어요. 네. 네. 유한양행을 어떻게 유머러스하게 풀까요? 그러게요. 네. 어렵네요. 네, 그냥 한 길, 그러니까 뭐 원웨이, 네, 잘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유한양행 65,000원대랑 코프라, 예,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유한양행 같은 경우 요즘 최근에 그래도 제약주 쪽에서 꾸준하게 추세 맞추면서 움직이는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래서 아마 지금 최근에 동향들 보게 되면은 지난번까지 이제 배당도 한번 나왔었고요. 네. 배당 받고 다시 추세가 반전돼서 나오는 것 같은데 특히 이런 시즌 쪽에서 또 1월 중반때 있는 JP모건 헬스케어와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얘기들도 같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번 고점 때 배당 받기 전에 가격대 한 65,000원대 부근은 시도를 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가격대를 본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지금 저항이 많아 보이는 가격대죠, 이 부분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하게 또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오스코텍과 관계라든가 이런 쪽에서 나오고 있는 신약에 대한 얘기를 안고 움직였을 때 그때는 한번 또 강하게 나올 수 있겠는데 그게 1월 달에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대를 하되 오히려 한 65,000원대 이상까지 들어가게 된다라고 되면 조금씩 비중을 줄여나가는 게 더 현실적인 대응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뭐 많이 올려주셨으니까 많이 해야죠. 네, 맞아요. 네, 코프라입니다. 네. 코프라도 예전부터 참 좋아하던 회사인데 지금은 한 단계 레벨업돼서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코프라를 보는 단계는 일단 지금 이제 자동차 쪽에서도 고기능성 폴리머 관련된 쪽이 이제 집중이 돼서 이제 차량 경량화 관련된 한 축이 될 것이야라고 이제 시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주가 동향들은
그거에 걸맞는 실적 동향들이 같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게 확인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추세적으로 갈 준비가 만들어질 텐데 그 확인하는 시간이 한 1, 2분기 정도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점에서 많이 횡보할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오히려 부각을 받았을 때 한 12,000원대 이상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저점에서 노리는 전략들이 맞을 것 같고요. 네. 상대적으로 요즘에는 코오롱 플라스틱이 훨씬 더 주가나 흐름들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 반대로 보게 되면 그런 쪽에서 아마 4분기 실적 괜찮게 나오면은 코오롱 플라스틱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프라까지 상담 도와드렸고요. 또 코롱 플라스틱까지 눈여겨보시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바로바로 상담 이렇게 나오는지 너무 신기해요, 대표님. 동전 넣으셨으면 자판기. 네. 네, 제가 500원 계속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요, 팜스토리입니다. 네, 효성 첨단 소재도 있어요. 네, 그러면 다 보겠습니다. 팜스토리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 네. 옥수수 선물 가격까지 보고 계신다고 하게 오. 되면 참 매매 또 신경 많이 쓰시는 분 같은데요. 이런 분께 제가 조언을 드리면 아직 옥수수 선물 가격 못 봤는데 저도요. 네, 근데 최근에 곡물가 동향을 보게 되면 그래도 지금 약간 하향 안정화되는 기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어떤 팜스토리 관련된 쪽도 한번 시도를 했다가 조금 좀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쪽에서도 올해 그러니까 세계 식량 지수와 관련된 쪽과는 좀 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런 곡물 가격 살펴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탄력들이 강화된다라고 해서 또다시 좀 이슈가 될 만하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료 관련주들은 이런 부분들을 즉각 반영해서 가격을 매기는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지금 뭐 흐름을 본다고 하더라도 아직 수익권이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으시겠죠. 네. 매매도 잘하셨네요. 지금 거의 저점대에 사셨네요. 네. 네, 매매 정말 잘하시는 분 같고 그런 쪽에서는 일단 탄력 한 번 더 나올 때까지 곡물 가격 변화와 함께 좀 더 기다려 보게 되면 적어도 한 2,500원대 이상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동향들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마지막인가요? 아니면 조금 시간 남아서 조금 더 도와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효첨이죠. 네. 효성 첨단 소재는 요즘에 수소차 관련된 쪽에서 또 여러 가지 악재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수소 관련된 쪽을 현대차가 포기한 건 아니죠. 포기한 네. 건 아니고 사업을 전기차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수소차가 좀 소외되지 않을까 얘기는 하고 있는데 막상 사업부 같은 경우는 수소 관련된 사업부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계속 우리는 한다라는 쪽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소외받지는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그래도 전기차를 먼저 성과를 내야 수소차가 뭔가 이렇게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쪽이기 때문에 좀 늦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은 좀 동력을 잃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하향 정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대선 주자들이 또 얘기가 나오면서 또 수소 관련된 정책이나 뭐 거기서 또 자금을 얼마나 쓰겠다, 쏟아붓겠다라는 얘기들 나오면서 이어지게 되면은 또 변화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지금 시점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약간 지금 비중 많이 갖고 계시면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혹시나 이런 정책적인 얘기 때문에 한번 빠르게 올라온다라고 네. 하게 되면 아마 매수가 이상 정도쯤에 거기서는 정리를 하셨다가 다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까지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시간 관계상 이제 조금 한 종목 정도 한 종목이요? 네.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대망의 마지막 종목. 네, 그럼 골라주실까요? 포스코 있고요. 예. 선익시스템, LG전자, 셀트리온, 그리고 코스모화학. 네, LG전자 많이 사셨는데 앞서 말씀드렸고요. 맞아요,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코인바님. 네, 그리고 엄지장님께 포스코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매수가가 32만 1,000원이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오늘 그래도 조금 올라온 가격이 28만 원대인가요? 네, 그러면서 포스코 같은 경우 지금 딱 28만 원이네요. 오. 32만 원이면 한 4만 원 정도 조금 갭이 벌어져 있는데 이 피크아웃 때문에 고통받은 대표적인 종목이죠. 근데 아마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변화 나오고 있고 흐름 나오게 되면 금방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 정도 비중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갖고 계시는 게 맞지 않나. 네. 제 개인적으로는 또 이런 경기 민감주 이런 때처럼 한번 움직이게 되면 랠리가 또 빠르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리자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는 일단 보유하면서 기다려보자라고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여기까지 진행해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 시간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